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그 각도에서 그 지역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료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이지 모든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책임 사유가 여러분 책임하에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2017년도 내년 시장 전망을 한번 잠깐 해놔 드려 볼게요. 뭐 아직은 이르죠. 이른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저희들 여러분들이 아마 금년 연초에 그 부동산 TV를 이제 보셨을 때 제가 예견을 했었던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하순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은 상반기에 얼굴이 보인다라고 그랬죠. 근데 시장 자체가 12월 하순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1, 2, 3월까지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서부터 새로운 이제 그 시장의 패러다임이 특별히 이제 강남의 반포의 재건축이다라고 우리는 이런 호재에 의해서 별개의 시장 자체가 새롭게 또 열리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6월 하순에 시장이 일어나는 것이 가을에 7, 8, 9월 달에 실질적인 시장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있다가 금년 12월 달에 또 나타난 현상이 내년도에 있는 또 상반기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은 완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거쳐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제가 접견을 해봐보고 느껴봐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전제로 해서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간략하게 내다보자 이거예요. 우선은 간단한 거죠. 전세요? 이제 점점 수그러듭니다. 여러분 혹시 자료 보셨어요? 뉴스 보셨어요? 2017년, 2018년에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이 70만 호에서 80만 호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예요.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은 우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역전세난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일부 지역에서 입주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역전세난이 뭔가라고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세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얘기한다라고 그러면은 2017년도에서부터 2018년도에 약 70만 호라고 그러는, 물론 이제 전국적인 물량이죠. 새로운 물량의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재건축을 하든 대기 수요자든 신규 수요자든 기존에 있는 전세나 월세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분명히 이제 봐보면 그러한 현상이 뻔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금년도 같은 전세 시장에 대한 광란의 현상은 좀 수그러들 거라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월세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저금리 시대로 갔죠.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과거같이 올려봤던 거, 작년과 또 재작년과 또 아니면 금년 연초처럼 월세를 올려봤던 이러한 시대는 이제 점점 또 어떻게 됩니까? 웬만큼 안정화가 이루어질 거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금년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방이다라고 우리는 건 그 유명한 혁신도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혁신도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혁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은 시발점, 촉발이 된 것이 노무현 정부서부터 시작돼가지고 2014년도에 피크점이 옵니다. 그럼 작년도인 2015년도 이제 피크에서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는 어떻게 하냐? 더 내려간다고 제가 연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젠 약발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은 당연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약해진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던 인구가 이제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스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그 주택 시장은 지금 얘기하는 바닥을 딛고 올라갈 거라 예측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가속화된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대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거는 이제는 인구의 증가라고 그러는 건 지금 현재는 5,100만 인구입니다. 5,100만 인구.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조금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을 낳거나 또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인구가 이제 나중에 2030년도 되면서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당분간 어떻게 되냐. 여기 있던 인구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던 인구가 이리로 오고 이쪽에 있던 인구가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인구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왜 이동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바로 이제는 이것이 시대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동안의 감각도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는 바꿔줘야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면은 조정이라는 혼돈의 시장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방에서 일어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서부터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과거의 인구가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내려가다가 2014년도 15년도에 피크점을 갖다 거쳐서 2016년도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려갈 사람은 다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더 내려갈 인구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수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거고 지방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 전세 월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입주 물량과 역전세난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이 펼쳐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는 이제는 더 이상의 월세가 올라가던 시대는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전세 문제가 고가 전세 문제가 아니고 역전세 문제.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에 대해서 이제는 주인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집세를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는 거예요. 집을 빼줘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내년서부터 나타나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즘 저 길거리엔 길 잃은 시중 자금이 널널하자. 뭐 930조다, 뭐다 980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이 길거리에서 지금 10시가 넘어도 집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방황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강남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은 주택시장의 바로메다라고 그랬죠.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앞을 어떻게 나갈 건가. 재건축 시장이 별 볼 일 없다. 주택 시장의 앞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재건축 시장이 좋다 그러면 주택 시장의 앞이 좋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현재는 새거하고 중고하고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하고 분양하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비등하면은 누가 새거 사지 누가 구닥다리 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재건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서 그동안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롤링 시대로 해서 강남서부터 일어났던 시장이 물론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수도권 전체를 이렇게 삥 돌지 않을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을 2016년도에 그것도 상반기에 지금 예상을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아마 금년 가을서부터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더 먼저 얘기해 놨으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자 이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야.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이거요. 다 바꿔야 된다 이거야. 나라도 다 바꿔야 돼. 정당도 바꿔야 돼. 그럼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다 바꿔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던 5% 10%라고 우리는 고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나간 거죠. 지금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금리 시대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봐보면은 바로 어떻게 되냐? 2%대라고 우리는 금리가 이제는 일반적인 금리예요.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세대, 보통 X세대, 에코세대, 또 아니면은 오렌지족의 그 오렌지 세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 나난 나이일 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70학번이니까 7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봐보면은 3부이자, 그러니까는 30% 이자라고 그런 건, 여러분 100만 원을 꽂다라고 그런다면은 한 달에 30만 원을 이자를 내야 돼요. 20만 원, 30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이러한 시대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물론 이제 10달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은 어머니하고 사이가 엄청 가까운 이모끼리나 2부, 3부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2부, 3부 이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IMF 때 최고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16.5%인가 그렇습니다. 최고의 고금리예요. 그것도 구조를 갖다 했던 바로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이제 서울신탁은행이 이제 하나은행으로 바뀌었죠. 하나은행이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또 제일은행이 구조조정을 들어가면서 단기간에, 그것도 뭐냐면 연 16.5%라고 그러는 거를 1년 동안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딱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주는 이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이제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그러면은, 이제 과거의 옛날로 얘기로 자꾸 돌아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한데 타성의 매너리즘에 젖어 있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이해를 못 하신다 이거예요. 나라도 바뀌어야 돼요. 산업도 바뀌어야 돼요. 사람도 바꿔야 돼요. 정당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저금리, 1%라고 우리는 초저금리.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요. 2, 3%뿐이 더 올라가겠냐 이거요. 세계 경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되지 않은 이상은 이제 6%, 7%, 8% 올라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갖다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임대시장, 우리가 보통 수익용 시장 아닙니까? 이 수익용 시장에서 봐보면 1980년대, 자, 결국은 뭐냐면 돈돌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는 980조, 930조라 우리는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주택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채권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돈돌이 돌아갔을 때 부동산 시장은 1980년대 뭐냐? 수익용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저희 흑막사 사목에 있는 마포 귀빈로의 뭐죠? 오피스텔이라는 거다. 고려 오피스텔이 처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가면은 바로 임대시장에, 부동산의 임대시장에 나타나는 게 원룸이나 고시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어떻게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우리는 도생주택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오면 이제는 뭐냐? 공장도 빌려준다 이거예요. 소유가 아니다 이거예요. 임대업을 해먹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보통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걸 지식정보센터라고 그러죠. 지식정보센터에 이제 출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호텔이나 여러분들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빌려주겠다 이런 게, 그게 지금 얘기한 레지던스예요. 이제는 모든 상품을 과거의 주택시장에서 이제는 임대시장이라는 거 다양하게 빌려줄 수 있는 거는 다 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사람에서 보면 마누라만 빼놓고 다 빌려주는 거예요. 다 빌려주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이 이러한 시장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제가 얘기한 대로 왜 내가 김포에서 새로운 각도로 부동산을 보시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김포를 볼 때 맨날 아파트를 보는 거야. 김포 한강 신도시의 미분양, 파주의 운정도시의 미분양, 뭐 어디의 미분양, 그 미분양하고 땅값하고 물론 관계는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그러다가 보니까 김포의 아파트가 미분양돼서, 그러면 땅값이 미분양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 우리 제자분들한테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간단하게 하면은 집도 아마 한두 채나 겨우 있을까 말까 한 분이 뭐 어디가 미분양됐느니 뭐 하느니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강남 살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 전부 강남 삽니까? 강남만 대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서 새로운 각도로 보시기 바란다. 자, 그 시청자 여러분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 이제서부터 한번 봐보자 이거네요. 자, 우리가 보통 주택시장을 보면은 이런 걸 좀 보세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은 꼭 요상하게 올라가는 게 땅값입니다. 아셨어요? 이때서부터 주변은 온통 공사 중에. 자, 이걸 무슨 얘기냐? 자, 좋다 이거예요. 김포가 미분양이 되든 파주가 미분양이 되든 옥정지구가 미분양이 되든 뭐 용인 지역이 미분양이 되든 아니면 광주에 뭐 어느 지금 얘기한 광주 읍내 경안리 쪽에 뭐 미분양이 된다라고 그러면 미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끝까지 미분양은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면은 이제 뭐냐? 그동안에 아파트 지으려고 법적으로 따져놓던 도로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새로운 단지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새로 까디지 않습니까? 새로 도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바로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라고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김포가 뜬다. 또 아니면 김포가 좋다라고 우리는 그런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봤을 때 김포라고 우리는 지역들을 아파트를 보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오늘 샘플로 들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은 뭐냐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조용하면 땅값 안 올라갑니다. 조용하면 집값 올라가요. 그렇죠?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공사하고 그러면 집값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공사하거나 그러면 땅값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뭐라고 써요? 집값하고 공장하고 땅값하고 서로 생각을 다르게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용하면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돼서 주택시장에서는 좋지만은 조용하면 땅에게는 치명타다라고 보세요. 무슨 얘기냐? 조용하면은 땅값도 조용하다. 동네가 조용하면 살기 좋은 동네에서 집값은 올라간다 라고 봐라 이거예요. 그 땅이란 바로 뭐냐? 파고 뒤집고 그런 것이 시작됐다면 그때서부터 땅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김포를 한번 보셔라 이거예요. 김포 이제 신도시 만들어놨어. 한강 신도시. 나중에 이제 인구 가지고 비교 한번 해드려야 될게요. 자, 이제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해놓고 나니까 이제 도로 놓고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변을 하고 난리 아니에요. 이럴 때 김포에 가서 땅값을 봐보고 1년 전에 가보신 분들 오늘 이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몇 개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대벽적이나 아니면은 뭐 하군이라든가 대벽리라든가 이런 데 한번 가보셔라 이거예요. 대명이 아닙니다. 대벽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된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한번 제대로 보시라는데 자, 김포를 한번 보자 이거. 김포는 현재 인구 가지고 보자 이거요.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자료를 만들었을 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금년 1월 말에 인구에 대한 자료. 이때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34만 9천 얼마예요. 그래서 얘네들 35만 넘었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봤더니 지난달 5월 말일 날짜로 얼마냐면 36만 3천 10명입니다. 만 몇천 명이 올라났어요. 만 몇천 명? 만약에 이것이 몇 달 사이에 지금 얘기한 만 몇천 명이야. 그러면은 이것이 1년 되면 얼마 됐어요? 보통 5만 명 정도, 3만 명에서 5만 명이 늘어가요. 여러분 3만 명이다라고 그러면 양주군이 양구군 같은 경우가 약 3만 명뿐이 안 됩니다. 5만 명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천군 인구예요. 이것이 지금 김포로 1년 사이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분석하라 이런 얘기야. 맨날 아파트 미분양만 가지고 땅을 갖다 보려고 그러시지 마셔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김포라 그러는 걸 보면은 자, 횃불같이 생겼죠. 부캐. 꽃다발
손잡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닐 같은 거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제일 손잡이 밑에 있는 게 그 유명한 고천입니다. 고천을 이해하실 때는 사방팔방이 그린벨트. 그러면 보금자리를 땅값이 싼 데를 들어가야 되죠. 이게 이제 공공주택이 되죠. 공공주택 같은 경우 어디 들어가야 돼요? 고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땅값이 싸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값이 싸니까는 고천 쪽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테리라 이런 데 쪽이 상당히 많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김포라는 거 옛날 읍이 있었을 때 김포가 인구가 10만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아파트를 갖다 짓기 시작한 게 김포 시내에 지금 현재 시청 주변 옆에다가 복도식 아파트를 몇 개 지다가 이제 풍무지구가 새로 나온 거예요. 왜냐? 자, 인천도 가깝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천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서울도 접근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김포시 읍내보다 더 좋다 이거예요. 그 풍무동이 실질적으로 고천 다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풍무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지나가면 뭐 사후지구, 운현지구 뭐 여러 가지 몇 군데 나오는데 다 지나서 바로 뭐냐면 실질적으로 김포읍이나 그러니까 고천, 풍무, 김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또 전철 가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또 걸포지구가 있어요. 이 걸포지구는 사실은 이제 운양동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운양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포는 빼놓고 그냥 그 김포 읍내로 보고 왜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청 있는 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양곡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많이들 어디입니까? 강화에 인삼 때문에 많이 가보신 바로 이제 통진이라는 데가 있고 아래로 가면은 양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촌 양곡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검단 가는 길 이렇게 기억하자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검단 가는 길로 내려가는 아래쪽과 그 다음에 강화로 가는 통진과 그 다음에 하성과 월곶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지가가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저렴했었던 지역인 두 군데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김포를 한번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김포를 분석을 하실 때 어떻게 되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사람이 살 동네는 어디 가서 찾냐? 손잡이 동네예요. 손잡이 동네 손잡이 끝쪽인 양천, 보통 한강 신도시라고 우리는 그러한 지역만 지금 얘기하는 주거용 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냐? 저 지역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이 사람 살기 좋은 데는 뭐가 돼 있냐? 가로망 정비가 다 돼 있다 이거예요. 다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구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 가면은 가로망이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로망 보통 얘기하는 교통망이 구축이 바로 좀 덜 돼 있는데 아직은 미비돼 있는 쪽은 어떻게 하냐? 하성서부터 통진서부터 월곶서부터 대곶서부터 제일 대표적인 게 양촌이다. 우리는 양곡 보통 얘기하는 검단 가는 길, 그 길 쪽이 도로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김포를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시청자분들 앞으로 그러면 김포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건가?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갈 때 내가 어떤 용도를 가지고 내가 토지를 찾는다 그랬을 때 그때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편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